자신이 한계라는 것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아버지가 고 정주영 회장님을 굉장히 존경하시는데 그분이 남기는 어록 중에 불가능이라고 해보긴 했어? 라는 문구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덕분에 저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있다 라는 말이 절대 틀리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이라 계속 생각하게 되네요. 과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서 자신의 주제를 깨달은 건지, 아니면 대충 어림잡아서 결론을 낸 건지, 아니면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는 경험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네요. 이 한계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생각보다 빨리 정해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개인의 상상력에 의해서 한계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원웨이야. 그러면 그 하나를 해봤는데 안 돼. 그럼 그게 그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그 한계는, 그 한계를 뛰어넘은 무언가는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무언가가. 그러니까 능력적으로는 될 수도 있어. 근데 길을 모르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계나 이런 것들이 갈래가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어떤 거는 이 사람이 어디까지 상상하고 어디까지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걸 시도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건 개인에게 한정돼요. 개인이 어떤 일을 착수할 때 이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니 없니라는 게 거기서 첫 번째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정말 피지컬적인 한계예요. 이 사람이 방법을 알아. 그리고 뭔가도 알려줬어. 뭐 그랬는데 그냥 손이 안 따라주는 거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좀 정신적으로 한계가 오고, 하나는 좀 물리적으로 한계가 오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한계가 오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 정신적으로 한계가 오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 이 둘 중에 가장 처음이라면 정신적으로 먼저 한계가 오죠. 그 다음에 그 정신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누군가가 도와줘서 뛰어넘고 시도를 했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온다면 불가능이야. 이걸 불가능이라고 부릅니다. 포기와 한계는 근접하냐? 기냐 아니냐를 따지면은 근접한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해결 방안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실행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머릿속이 하얘지죠. 그럼 이 사람한테는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기서 손을 놔버리면 한계와 포기가 같이 온 거잖아요. 근데 물리적 한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어떤 정신적 한계와 물리적 한계가 다 있을 수는 있으나 생각보다 어렵고요. 그렇게 생각했다 한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너무너무 잘하는 게 아니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제가 뭔가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 한계를 잘 아는 편이에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 이게 네 한계야? 라고 말을 한다면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니야. 저는 그냥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포기할 뿐이에요. 제 한계까지 부딪히는 적은 그다지 없어요. 수지타산이 안 맞을 뿐이야. 근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상상력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한계에 맞닥뜨린 적은 아직 없다? 아니요, 뭐 생각보다 여러 가지 있죠. 생각보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제 돌아가거나 하는 형식도 상당히 많으니까요. 제가 게임을 하는 도중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하듯이 이게 상상력이 정말 큰 힘이거든요. 상상력은 곧 전투력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다양한 방법 자체, 그 방법조차도 객관적으로 보거나, 그러니까 그런 내가 뭔가 성공을 했어, 이 성공을 한 과정 자체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으면요, 좀 뭐랄까 이제 좀 절망하기 쉬워요. 뭐 쉽게 예를 들면 그거죠. 내가 이긴 건 운이 좋은 거야. 운이 좋아서야. 근데 이건 내 실력이 좋아서야 라고 생각해버리면, 사실 내 피지컬적으로 뭔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어떤 게 된 게 아니고, 이제 왜 그냥 그러니까 흐름대로 되는 것들 있잖아요. 아,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면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변수인 경우에, 만약에 그 변수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어. 그래서 내가 생각한 부분도 이제 구사할 수가 없었어 라고 한다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연히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쌓여서 이겼다 라면 이건 내가 잘한 게 아니고 그건 운이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화하지 못하면 절망에 빠지기 쉽죠.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같은. 근데 왜 이겨지지 않지? 라는 절망에 빠지기 쉽죠. 그러니까 그 변수를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만약에 내 컨트롤에서 벗어난 부분에서 왔다. 근데 그게 몇 개 정도 쌓였다라면 그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겼으면 그건 이제 내가 이긴 게 아니지.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한계를 느꼈다고 봐도 되냐? 쉽사리 한계를 느꼈다라고 보는 거는, 그러니까 단어상으로는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아, 이거는 좀 낭비인데? 라고 생각해서 구태여 한계까지 들이받지 않고 그냥 이제 타협을 하기 시작한다 라고 한다면, 단어상은 한계에는 부딪히지 않았잖아요. 이제 내가 정한 나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타협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단어의 뜻 자체만으로는 한계를 느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물론 한계를 느꼈을 수도 있죠. 거기까지 부딪혀 봤다면. 사실 그 한계까지 부딪힌다는 게 되게,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가 뭐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엔간에서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제 멈추거든요. 내 한계까지 부딪힌 다음에 실패하면 리스크가 크거나 부딪혔을 때 이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는 보통은 가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봐도 무방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단어의 정의상은 맞지 않아도 흐름이나 맥락상은 충분히 사람들이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네 한계야? 라고 단어 정의상 물어본다면 아닌데요? 라고 할 만 하겠지만,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실질적인 한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상상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수할수록 참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불가능이라고 해보긴 했어? 이 말이 그렇게 느껴져요. 내가 보기엔 불가능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시야가 넓은 사람인 거죠. 보여요! 이런 게. 그냥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어디서 쉽게 튀어나올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한 전문가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요. 뭐 강에다가 다리를 놓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그냥 오자마자 나무 몇 번 넘어뜨려 본 다음에 안 되니까, 아, 이거 불가능이다. 아니면 보자마자 나무 길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불가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옆에 있던 전문가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게 불가능이라고? 아,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사람들한테 나오죠. 결국에 이거를 그냥 쉽게 풀어보자면 상상력의 차이인 거예요. 어떤 길을 얼마나 다양한 각도로 설계를 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근데 그게 부족하면 생각보다 빨리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차피 안 될 텐데 굳이 뭐하러 힘을 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정신적인 한계가 와버린 거니까. 그래서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이제 개인차죠. 근데 그게 굉장히 넓은 사람들은 다른 답이 보일 테니까 이걸 포기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있어요. 이런 뭔가 뛰어난 사람이, 방법을 생각하는 데에 있어 뛰어난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거나 자신이 실현함으로써 보여주고 멘토가 되거나 위인이 되는 거죠. 상상력을 훈련해서 성장시킬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 보면 참 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스탯 찍으면 올라가냐? 이게 중요하잖아.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저는 이 부분이 막 엄청 뭔가 훈련을 해서 늘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은 되게 많은 생각을 해본 건 아닌데, 이거는 여기에 대한 상상력은 진짜 순수하게 자신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떠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건 좀 천재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있죠. 그 부분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렇게 보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 매우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엮을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이제 훈련으로서 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뭐 개인의 역량 차이라고 하지만 매우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엮으면은 더 많은 지식이 될 테고, 뭐 그게 아니어도 지식만큼의 길이 보일 테니까. 맞아요. 상상력을 경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요. 저한테는 과학을 알면 알수록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 이거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과학을 알면 알수록 인간이 상상하는 폭이 좁아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망상이냐 상상이냐는 생각보다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과학을 알면 알수록 상상을 할 수 있게 되고, 모르면 모를수록 망상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 제한시킨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불가능한 게 아니야. 그냥 천문학적인 시간이 들어가거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미세한 정밀도를 필요로 하거나 이런 것들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사실 그건 불가능이 아니잖아요. 매우 어려울 뿐이지. 근데 이런 부분을 제한시킨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